그러니까 미국은 영리하게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국 압박. 문제는 우리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을 읽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학과 이우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미중 대립 시대의 미국의 생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미중 대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미국은 어떻게 정말 영리하게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럴 때 대한민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이 많아진 게 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베이징에도 자주 가고 상해도 자주 갑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상해 갔을 때 이거는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이런 걸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상해에 가면 짱유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근대 상하이 전통 건축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한번 상해 가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야말로 그 인스타 가게입니다. 예전에 그 벽돌 전통 주택에 이제 리모델링한 여러 가지 가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심지어 세계 유명한 명품점들 샵이 아주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장원 바로 옆에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컸다고 그래요.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팅 매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미국에 이보다 더 큰 게 생겨가지고 2등으로 주저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매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커피뿐만 아니라 위스키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빵이나 디저트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그렇게 크다는 거는 스타벅스가 중국에 대해서 얘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매장을 지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상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이라는 시대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애플도 쓰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잘 가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나 미국을 대표하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들 속속 상하이 베이징에 진출합니다. 물론 중국인들도 그런 미국 브랜드 좋아해서 계속 즐깁니다. 애플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미중 대립 시대에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중국인들도 여전히 미국 거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중 대립이라는 게 과연 본질적인 대립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손절하다시피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 시장은 끝났다, 빠져나와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계속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기업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미국 기업들은 중국 소비 시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랬더니 그 마침 2월 12일에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전 세계 한 3만 8천 개 가량 매장이 있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겠죠. 1만 한 6천 개, 16,000개 가량이 있고요. 2등이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6,900개, 많이 차이 나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스타벅스 종주국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가세요? 저는 가끔 갑니다만은,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근데 8개, 매장 수가 8개 차이로 4등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8개 매장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잖아요. 한 2.5배 더 많잖아요. 그런데 8개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아마 일본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설정한 중국 진출 목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5년까지 중국에 앞으로도 300개 매장을 더 열어가지고 총 9,000개로 만들겠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중국 시장을 향해서 계속 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도 그래요. 3년 내에 중국 내 맥도날드 매장 수를 50% 더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더라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해서 맥도날드 매장을 늘려왔어요.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의류기업인 랄프로렌도, 청두라든가 선전이라든가 이런 데 플래그십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철수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고서 지금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소비 시장을 보고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중 대립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중 대립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제품이 중국의 넓은 소비 시장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공장으로서의 중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좀 메리트라고 할까, 장점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세지고, 그래서 공장으로서 중국은 굉장히 매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철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CEO 말처럼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물론 최근에는 이제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만큼 큰 시장, 그리고 잠재력 있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사실 작년에 중국이 5% 성장을 했는데 5% 성장을 해서 이제 중국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5%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이렇게 분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장인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인 성장률은 5%가 안 되고 뭐 4% 후반이다, 경제학자들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중국의 도시화율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1.4%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얼마쯤 될까요? 중국은 전국 평균을 하면 63.6%입니다. 9개 그야말로 동부 연안에 있는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해도 70%입니다. 우리하고 한 10%, 1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지니고 있고, 도시화율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한계에 봉착했지만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최근 1, 2년 사이에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소비 시장의 여력은 있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투자하는 거죠.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사실 보자면 미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영리하게 양동 작전,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뭐겠습니까? 바로 미중 갈등의 원인이지요. 첨단 기술은 막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기술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계속 침투해서 중국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금융이죠. 그래서 중국에 계속 그런 얘기하죠. 금융시장 개방해라. 미국이 잘하는 게 그거니까. 나오는 뉴스만 보면 아직도 미국 기업 중에 중국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차이나런이라고 그러죠. 다 빠져나온다고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에 남아있는 미국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소 중국 시장이 위축돼 있지만 선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 경제하는 최필수 교수님이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진출한 미국 기업 중에 80%는 중국을 철수할,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시 최필수 선생님이 내놓은 통계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교육 규모를 보니까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그렇구나. 우리 뉴스에서 보는 거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중 사이의 교역 액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요. 보니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2019년에 5,556불이었는데 2022년에는 이보다 늘어서 6,905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교역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무역 거래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액도 이제 통계를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투자액은 조금 줄기는 했어요. 2019년에 26억 9천억 불이었는데 2022년에 보니까 22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4억 불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만큼 그야말로 급전직하하듯이 이렇게 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배신감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배신감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아니 중국 끝났다고 한국 기업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 나오게 하고 우리 정부도 그러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가서 장사하고 있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이제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래야죠. 미국의 목적은 뭐겠어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을 계속 지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왜 세계 패권을 지켜야 하냐면 그래야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국의 목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패권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첨단은 막아야 되고 왜냐하면 첨단을 열어오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으니까 첨단은 막고 대신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게 당연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냉전적인 대립, 그러니까 과거 같은 소련이 아니라 사실은 신냉전이다. 소련의 자리에 중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미중 사이의 대립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큰형님 국가인 미국하고 그 다음에 불량 국가인 사회주의 가치 제도 이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대립한다. 그래서 신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동맹 체제에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중국은 미중 대립 이전에도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체제와 이념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미국이 압박하고 봉쇄하고 중국을 무너뜨려야겠다고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중국 공산당이 쓰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있을 때도 미국은 중국과 손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딱딱하고 강경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도, 공산주의 정부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차원이었다면 미국은 예전에 사회주의 중국,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중국하고 싸웠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 대립하는 이유가 물론 신냉전이라는 차원의 대립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된 시기가 언제부터이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후입니다. 이때가 어떤 해냐면 통신회사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5G 통신 장비를 개발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굉장히 그 인프라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화웨이가 5G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중국이 화웨이가 저걸 개발했다고? 이렇게 놀란 겁니다. 그리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대로 두면은 중국이 4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세계 패권을 쥔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소련이 냉전 체제 속에서 위협했지만 경제나 기술력 차원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한때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뻔했지요. 그렇지만 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미국은 지금까지 유일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각에는 이렇게 두면은 세계 이제 그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때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이렇게 두면은 중국이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그 바뀌는 때에 새로운 기술 문명을 가지고서, 과학기술 가지고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계 패권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대항해 시대 배 때문에 세계 패권을 쥐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상업자본주의 갖고 그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때문에 세계 패권을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 새로 출현하는 과학기술 문명을 장악하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세계 패권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동일 기술, 같은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경로를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모든 이 기반들이 이제 문명의 기반들이, 과학기술의 기반들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미국을 추격해서 추월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중국이 화웨이 기업에서 이제 5G를 개발한 거였죠. 지금 미중 사이의 경쟁을 보자면 군사력은 여전히 중국이 미국보다 약하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상업용 드론 이런 부분에 중국이 앞서 있죠. AI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앞서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쟁 상태고, 개방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맡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 반도체 개발을 더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막무가내로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네들 첨단 이런 건 하지 마. 반도체, AI 그런 거 하지 말고 5G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계속 공급해줘. 예컨대 월마트에 미국인들이 주로 쓰는 값싼 제품들 이거는 계속 공급해줘. 월마트에 한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 40% 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생활 필수품이 미국 월마트에서 빠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영리한 양동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영악할 수 있지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전략을 쓰고 있다. 좋은 발전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치동맹을 맺으면서 한국 반도체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뭐 첨단 제품 생산하지 말아라 해놓고 전 세계에 있는 사실은 반도체 공장들 이런 거를 지금 중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가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텔에 거금에 지원을 했지요.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타이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죠.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사실 삼성 반도체가 미국에 공장 짓지 않고 한국에 지으면 얼마나 경제적 유발하는 효과,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미국으로 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지었죠. 일본이 미중 대립 시대에 혜택을 보고 있고 다시 부활하고 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축되고 있는데 미중 대립 시대에, 그리고 손해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도 살아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요? 미국은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슬로건을 내갑니다. 중국을 이대로 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서 미국이 제일 앞장서고 연대해서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이 어렵다라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덕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6.25 때도 지켜줬고, 그리고 이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어렵다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게 도리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미국이 가치를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손을 잡자,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명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맹국들이 미국의 손을 잡고 동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실질적인 목적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측면도 더불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냉전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술 문명 시대에 중국이 패권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첨단 과학기술을 봉쇄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적극적으로 침투해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 중국 소비 시장을 장악하는 것. 이게 미국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냉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미중 대립 속에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중 대립 없으면 반도체 수출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체제, 가치, 이념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국익이 꼭 우리의 국익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가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사기질이 있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미중 대립이 이렇게 복합적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단순하게 미중 대립을 이해하면서 신냉전이라는 차원, 이념과 가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가운데 실리를 잃어버리고 국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